네, 안녕하세요. 찰스입니다. 지난 2013년도부터 2020년도 요때까지 부동산을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버셨던 분들이나 그때 투자를 할 계획을 많이 갖고 계셨던 분들 중에 부동산 경매라는 것에 대해서 소문을 많이 들은 분들이 있습니다. 경매의 경우에는 채무자들이 돈을 다 갚지 못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던 담보 물건이 이제 법원 경매에 나오게 되는 물건을 낙찰받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런 물건들이 시세에 비해서 어, 많게는 2, 30%, 적게는 뭐 10% 이하로 저렴하게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일단 주택에 한정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상가나 공장의 경우에는 반값 이하로도 떨어지는 물건을 낙찰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이 영상을 녹화하게 된 게 과연 경매 학원 수업이 도움이 되는지, 그러면 도움이 된다면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경매 학원을 검색하다 보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액을 내서 수업을 듣는 학원들이 있고요. HRD 넷에서 검색을 했을 때 경매학원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HRD에 나오는 경매학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일배움 카드를 이용해서 그 학원비를 결제를 하고 내 부담금, 자기 부담금만큼의 돈만 내서 수업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2, 30% 정도의 자기 돈만 있으면 그 수업을 들을 수가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우선 이거를 제가 뭐 내일 배움 카드를 이용하는 경매 강의든 아니든 이거는 일단은 배제하고, 경매학원은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자기 수준에 맞춰서 선택을 해야 하는데, 과연 내가 어떠한 과정을 신청을 해야 될지에 대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찍었습니다. 혹시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시지만 그 부동산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거나, 또는 부동산의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방문했을 때 혹시 임대차 계약서나 매매 계약서를 써보신 적은 있으신지, 써보셨다면 그 내용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하고 있으신지, 그런 기본적인 용어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에 대한 자기 스스로의 검증을 해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반과 심화반과 전문가 반 이런 식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그다음 일반적으로 이 전문가 반은 뭐 임장반이라고도 하고, 이게 또 나눠지는 경우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반별로 어느 정도 수준이 있는데, 그 수준을 본 그 수강 신청하려는 자기 자신이 모르는 경우에는 어디를 신청해야 될지 난해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은 요 반을 선택하시라 라는 의도로 이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꼭 경매 학원을 다녀야만 실력을 쌓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반입니다. 기본반을 신청하시려는 분들은 기본반에서 다루는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으셔야 되는데요. 일단은 어떤 내용을 다루는지에 대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경매에 관련된 용어를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매에 관련된 용어 중에 다양한 게 있는데, 혹시 임의경매 또는 강제경매라는 용어를 알고 계신가요? 임의경매는 담보권 실행으로 인해서 경매가 진행되는 걸 얘기를 하고, 강제경매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가 소송을 통해서 집행권을 가진 어떤 사람이 소송을 통해 가지고 판결문을 얻고 그걸 통해서 강제 집행을 하는 게 강제경매입니다. 이 차이가 물론 중요하지는 않게, 낙찰자 입장에서는 크게 중요하진 않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지,
혹시 그러면 유찰이라는 의미는 아십니까? 경매 기일에 그 물건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입찰하지 않는 경우 그거를 이제 유찰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혹시 취하라는 거는 아십니까? 채무자가 뭐 채무를 변제하는 등 채권자가 진행된 경매를 철회하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어, 이 경매에는 다양한 용어들이 있는데 이 용어를 이미 이해하고 있다면 일단 기본반을 듣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중복 수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경매 절차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입니다. 일반적으로 경매가 진행되는 것은 물건 소유자가 어떤 채권 채무 관계로 인한 상황에 놓여 있었는데 그 채무를 갚는 것을 기피하거나 또는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을 때 그 채권자들이 그 채무자가 가지고 있던 부동산을 강제로 환가해서 배당을 받아가는 과정을 말합니다. 근데 이 과정이 그냥 뚝딱 해서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A부터 Z까지 어떠한 사이클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는데 그 사이클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내가 이미 알고 있다. 그러면은 기본반을 들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기본반을 들어가게 되시면 뭐 경매 신청서가 접수되는 것부터 또는 그게 신청서가 접수되고 나면 뭐 그 후 미등기 건물 조사 명령도 내리고 그다음에 개시 결정 등기도 하고 그거를 이제 등기소에 이제 등기하라고 등기 촉탁도 하고 그다음에 집행관이 현황 조사도 하고 감정 평가 업체에 맡겨서 감정 평가도 맡기고 기존 채권자들에게 그 배당을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채권 금액을 신고하라고 배당 요구 종기일을 정해서 배당 요구도 시키고 네, 다양한 일들을 합니다. 또 소유자에게는 어, 해당 물건이 경매로 넘어가니 해당 물건이 경매로 넘어갔음을 알립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물건이 입찰 기일 날짜에 나오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입찰을 하고 최고가 매수 신고인을 선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발하게 되면 그 최고가 매수 신고인에게 일주일 뒤에 매각허가 결정을 내려주게 되고 그 후 또 일주일 뒤에는 잔금을 납입하라는 잔금 납부 명령인가? 네, 납부하라고 네 이제 그 법원에서 공문이 하나 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그 이후에 이제 납부를 하게 되면 이 납부된 돈은 과연 어디로 가느냐? 채권자들한테 이제 배당이 되는데 이러한 배당되는 내용에 대해서도 알고 있는지 이런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경매 절차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기본반은 딱히 필요가 없다. 그리고 선순위 임차인과 후순위 임차인을 구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선순위 임차인과 후순위 임차인을 구별할 수 있다면 네, 기본반은 패스해도 되고요. 만약에 없다고 한다면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 게 이제 말소 기준 권리가 되겠는데요. 말소 기준 권리 같은 경우는 뭐 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때로는 선순위 전세권, 경매 신청한 선순위 전세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수업에서 이제 강의를 해주십니다. 근데 단순히 이거를 암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에 대한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게끔 네,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면 기본반은 패스해도 됩니다. 다음에 경매 물건을 실제적으로 검색도 해보고 입찰표도 실제적으로 작성을 해서 제출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기본적인 능력이 있다면 네, 기본반은 패스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등기부등본을 이제 읽다 보면은 집합 건물에 보다 보면은 표제부, 전유부, 대지권 내용, 그 다음에 각구 을구가 나와 있는데 그 각각 구와 내용의 의미를 알고 있는지 그리고 그 내용들을 서로 비교해 가면서 어떤 물건들이 어떠한 권리가 물건이 더 선순위인지 이런 것들을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네, 기본반을 가느냐 심화반을 가느냐가 정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심화반의 경우는 어떤 것들을 모를 경우 참여하면 될까라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반에서 웬만한 이제 경매 용어나 경매 진행 절차나 그다음에 말소 기준 권리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학습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입찰표도 작성해 봤고 모의 입찰도 해 봤고 네, 그렇게 할 수 있게 됐는데 일단 심화반은 일단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심화반이라는 거는 실제적으로 입찰을 하기 위한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실력을 쌓아놓은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물건별, 이게 부동산에는 주거용과 상업용, 공업용, 그다음에 토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동산 그런 물건 종류에 따라서 어떠한 관점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그 물건을 조사하고 평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포인트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 심화반에서는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지분 경매, 예를 들어 아파트가 경매에 나왔는데 2분의 1은 A, 2분의 1은 B로 되어 있었을 때 이 B가 이 물건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또는 다른 어떤 채무 관계에 의해서 가압류나 압류가 들어왔을 경우 압류 가압류나 뭐 압류 기타 어떤 강제 경매가 들어왔을 때 이럴 때는 이제 지분 경매로 이제는 진행이 되는데 이런 거는 과연 어떤 식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지 네. 왜냐면 앞단 이론반에서는 기본반에서는 이 지분 경매의 의미에 대해서만 아마 알려줄 거고요. 근데 이 심화반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서 수익이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게 됩니다. 또한 법정지상권 물건이 실제적으로 이론으로는 배웠지만 이걸로 과연 어떻게 하면 수익을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위장 선순위 임차인이 있다면 이런 거를 어떤 식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학습이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물건에 건물이 지어져 있는 거를 보신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그러면 건물이 지어지고 있는데 그 물건에 혹시 플랜카드로 유치권 행사 중이라고 혹시 걸려 있는 걸 보신 적이 있다면 이 유치권의 의미는 아마 기본반에서 배웠을 겁니다. 하지만 이 유치권이 있는 물건을 낙찰받아서 어떤 식으로 그 유치권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 또는 그 유치권을 어떤 식으로 깰 수 있는지 만약에 깰 수 없다면 어떤 식으로 합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에 대한 얘기를 해주게 됩니다. 또한 그런 법리, 어떤 판결 그런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조합을 해서 설명을 해드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심화반의 을 듣게 된다면 신권부터 입찰할 수 있는 부지런함을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 심화반에 듣게 됩니다. 대부분 많이 떨어진 물건들부터 입찰을 하려고 하는데 심화반을 들으시는 분들은 일반적으로 그런 감정가부터 볼 수 있는 그런 부지런함과 그런 열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말소 기준 권리의 존재의 의미는 말소 기준 권리는 기본반에서 배웁니다. 근데 이 말소 기준 권리를 단순히 그냥 위아래로 해가지고 뭐 저당권 뒤는 다말소 요런 게 아니라 물론 그게 옳을 수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 말소 기준 권리라는 거를 왜 정했는지 이 존재의 의미를 이해하고 그다음에 절차법상 말소 그러니까 법원에서 정한 그 말소 기준 권리 뒤에 거는 다 말소해 준다라는 절차법상의 말소 요거와 시제법상 말소 그러니까 경매 신청 채권자 강제 집행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했을 때 이 권리를 가진 사람이 절차법상 말소 기준 권리가 아니더라도 이를 말소할 수 있는 뭐 유권 해석이라든가 어떤 다른 어떤 이해관계가 있었을 경우에 실제로 이걸 말소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소송을 통해서 말소할 수도 있고 법원 직원이 촉탁으로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소송을 통해서 말소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이해도 할 수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선순위 임차인이 전세권을 가진 선순위 임차인이 임차권에 기반으로 해서
경매를 신청하게 되는 경우 과연 이 전세권과 임차권은 말소가 되는지, 그럼 말소가 된다면 이걸 촉탁으로 해야 되는지 아니면 소송을 통해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거를 심도 있게 법원 판례에 의해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는 게 심화반입니다. 그럼 임장반. 임장반은 말 그대로 전문가반입니다. 그래서 이 전문가반은 기본반, 심화반을 들었던 사람들 중에 이미 그 경매 활동으로 인해서 수익을 어느 정도 받고 실제로 입찰 행위와 권리 분석, 그다음에 물건 분석, 인장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이미 많이 해본 사람들이고요. 이분들이 임장반을 듣는 이유는 조금 더 수익률이 높은 물건을 입찰하기 위해서 조금 더 권리관계가 불안전해 보이고 아직 확정되지 않은 그러한 물건들을 추후 내가 입찰을 해서 그 분쟁이 있어 보이는 그 문제를 직접 해결해 나가겠다라는 사람들이 듣는 반이 임장반, 전문가 반입니다.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법과 관련된 공부를 상당히 많이 하게 되고, 실제로 전문가반 같은 경우에는 상가, 공장, 토지 위주로 이제 물건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주택의 경우에는 너무 권리 분석과 어떤 이해관계가 쉽기 때문에 그 낙찰로 인한 수익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하지만 상가나 공장이나 토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많은 법적 제한도 있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많은 수익을 낼 수가 있거든요. 특히 시세 파악하기가 좀 쉽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만 파악을 한다면은 꽤 싸게 물건을 취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법원 판례나 소송에 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대법원 판례는 실제적으로 대법원 판례 사이트 들어가서 내가 보는 물건이 가등기가 있다. 그럼 가등기와 관련된 물건을 검색해서 공부할 수 있는 사람, 또는 건물 철구 명령 소송이 있다. 그러면 그거와 관련해서 대법원 판례를 읽고 해석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다양한 법적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이제 선생님이 물건별로 그러한 어떤 판례를 알려주게 되는 반이 바로 임장반, 전문가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건별로 어떤 그 물건 자체 내에 하자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 어떠한 하자가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 상가의 경우 이 상가가 과연 어떤 업종이 가능한지 안 한지, 만약에 가능하지 않다면 이걸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를 과연 관공서와 해결을 해야 되는지,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연 얼마만큼의 비용이 더 드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게끔 미리 입찰 전에 어떠한 것들을 알아봐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에 대한 경각심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상가를 사게 된다면 이 물건을 어떤 식으로 사용해야 되는지, 수익률이 가장 잘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임장하는 그 물건 주변에 어떤 시장의 형태, 시장 구조, 그 다음에 동선, 그 다음에 임대료 시세, 그 다음에 기대 수익률 등 전반적으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좀 키워주게 됩니다. 그 채권자와 채무자와의 관계에 대한 어떤 그 이해관계를 이해하고서 그 물건의 스토리를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는지에 대해 요 전문가반에서 거의 정확하게 이제 배울 수가 있게 되고요. 실질적으로 그런 이해관계를 이제 치고 들어가서 그 채권자들과 또는 그 유치권 채권자들과 어떻게 협상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노하우도 알려주게 되는 게 바로 전문가반입니다. 또한 토지를 낙찰받았을 경우 이 토지를 과연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는 게 이 토지 가치를 높일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토지를 낙찰받아야 조금 더 많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려주게 됩니다.
또한 공사를 진행하고 있던 토지인데 이 토지가 과연 매각됐을 때 과연 어떤 것을 더 해결해야 되는 건지 다양한 형태로 이 경매 고수분들께서 이런 내용 위주로 해서 수강생들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전문가반이 가장 비용이 비싸고 가장 많이 돈이 되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정부 지원 뭐 내일 배움 카드로 뭐 수업을 듣기에는 좀 쉽진 않아 보여요. 왜냐면 이 교육을 듣고자 하는 수요자도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듣더라도 그렇게 사람들이 들으시는 전문가반까지 찾으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제 정부 지원이 좀 잘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반까지는 뭐 내일 배움 카드로 지원받아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것을 제가 아직 찾아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돈이 많이 벌고 싶은 분이라면 결국 전문가 반을 가야 되고 이 전문가 반을 들어와야 더 많은 수익률을 내고 물건을 낙찰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매 학원을 다닐 필요성이 있냐 없냐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요. 일단은 기본반과 심화반의 경우에는 굳이 경매 학원이 필요할까 싶습니다. 내가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있고 그거를 학습할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 독해 능력이 있으시다면 경매 학원을 가지 않고서라도 기본반과 심화반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요즘 책도 잘 나와 있고 동영상이나 이런 유튜브에도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경매 학원을 반드시 가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것을 철저히 체계적으로 학습할 자신이 없다면 기본반과 심화반도 들을 필요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경매 학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이제 전문가반입니다. 경매를 하다 보면 혼자서 물건을 보러 다니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집에서도 혼자서 물건을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내 편협적인 생각으로 물건을 보고 판단하고 평가하게 되기 때문에 그 물건이 가진 정확한 가치를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더러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반, 임장반의 경우에는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서 그 물건의 가치를 분석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요. 또한 그 물건을 입찰하기 전에 그 물건의 어떤 권리 관계나 행정관청에서 제하고 있는 어떤 공법적인 문제나 건축법적인 문제, 다양한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미 선배들이 해결했던 방식을 학습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시행착오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행착오와 지식들을 구매한다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잘 되는 반이라고 볼 수가 경매를 하다 보면 정말 내가 임장을 하거나 뭐 경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 그렇게 같이 기분 좋게 이야기 나눌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매 학원 전문가반을 이제 다니다 보면은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서 교류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물론 돈만 벌기 위해서 강사와 수강생의 관점으로만 이렇게 1대 다의 관점으로만 교류를 하는 학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수업하는 게 일반적이지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실제로 물건을 보고 평가하고 같이 구청에도 방문하고 시청에도 방문하고 그 어떤 제방 어떤 공법에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도 하기 때문에 결국 서로가 서로 간의 역할 분담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발표하고 그런 작업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친해질 수밖에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지만 이런 전문가 반이 있다면 참여를 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경매에 대해서 조금 더 심층적인 법리 해석
그다음에 그런 법률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그런 능력을 키우고 싶은 것도 물론 있지만 경매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가 투자하고자 하는 물건이 어떻고 왜 투자하려는지 요거를 어떻게 수익을 내려 하는지에 대해서 그런 다양한 의견들을 공유하면서 그런 즐거움을 나누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추후에도 이런 전문가 반이 열리면 사람을 사귀기 위해서라도 참여할 예정이고 혹여나 이 영상을 보시고 경매에 만약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그리고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소양이 있으시다면 함께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친구가 되고 싶은 생각도 솔직히 있습니다. 네, 이상 경매학원이 필요하다면 과연 기본반, 심화반, 전문가반으로 제가 나눠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 중에 본인에게 해당하는 반을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이왕이면 어느 정도 실력이 된다 그러면 전문가반을 참여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전문가 반이 여는 곳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간혹 학원마다 기본반 심화반을 듣지 않으면 전문가 반을 넣어주지 않는 안 넣는 학원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학원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기본 심화반을 들으셔야 될 수도 있는데 물론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혹여나 인천 지역에서 경매에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인데 교류할 분이 만약에 없으신 분이 있다면 저와 함께 그 경매 오프라인을 통해서 경매에 관해서 조금 더 이제 심도 있게 얘기를 하고 서로 간에 이제 필요한 지식이나 어떤 소송 관련 실무 어떤 분쟁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면서 좀 친분을 쌓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관심 있으신 분은 저한테 리플 남겨주시면은 네, 한번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